빠방하이 2010년대 어느덧 15년 전이죠. 그 시절 대한민국 먹방에 미쳐있던 시기입니다. 허니버터칩, 과일소주, 휴게소 도장 깨기 정말 먹는 것에 진심이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2010년대 먹거리 신드롬 탑5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핫했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죠. 한때 전국을 휩쓸었던 반짝 유행 음식들 지금 소환해볼게요. 2013년 여름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대유행했던 벌집 아이스크림 기억하시나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꿀을 통째로 얹은 비주얼 한 컵에 5,000원, 토핑 추가하면 7,000원이 훌쩍 넘는 비싼 가격이었지만요. 매장마다 줄 서서 구매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그닥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나온 고발 때문인데요. 일부 매장에서 식용 파라핀으로 만든 인공 벌집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관련 업계에서는 천연 벌꿀만을 고집하는 사장님들이 훨씬 많다고 반박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고요. 더 이상 길거리에서 벌집 아이스크림을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2016년에는 대왕 카스테라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대만에서 건너온 길거리 간식으로 일반 카스테라보다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마치 구름을 먹는 느낌이라고 극찬을 받았죠. 거대한 철판에 구워 즉석에서 바로 썰어주는 퍼포먼스도 인기에 한몫했는데요. 가장 핫한 사업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대왕 카스테라 매장이 줄지어 들어섰죠. 그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먹거리 엑스파일이 또다시 등판합니다. 대만 카스테라가 버터가 아닌 식용유를 사용한다는 폭로, 방송 직후 언론에서도 대만 카스테라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미지가 급속도로 추락했는데요.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통 대만식 카스테라 레시피 자체가 어느 정도 식용유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왕 카스테라 매장은 순식간에 폐업위기에 처했고요. 대출까지 끌어모아 창업한 사람들도 줄줄이 무너졌다고 하네요. 슈니발레는 2014년쯤 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점령했던 독일 전통 과자입니다. 독일어로 눈덩이라는 뜻, 망치로 깨먹는 과자라는 신박한 컨셉 덕분에 SNS에서는 슈니발렌 영상이 넘쳐났는데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막상 먹어보면 그냥 튀긴 밀가루 맛이다, 너무 달고 너무 딱딱하다 라는 반응들. 가격도 착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개당 3-4천원꼴. 게다가 망치는 별도로 구매해야 했다는, 그렇게 깨는 재미는 있었지만 두 번은 사 먹지 않는 과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역시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스테디로 자리 잡는 건 어려운 것 같네요. 그 시절 전설의 품절대란템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대한민국이 과자 하나의 들썩입니다. 네, 허니버터칩입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된 광고도 없이 출시한 수많은 신제품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요,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짭조름한데 또 달콤한 감자칩이 신세계로 다가왔던 건데요. 출시 3개월 만에 생산량이 5배 이상 급증할 정도였죠.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 전국 편의점, 마트에서 품절대란 사태가 벌어졌고요. 허니버터칩 구했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했죠. 심지어 허니버터칩 한 봉지 구하려고 서울에서 지방까지 원정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웃돈 얹은 허니버터칩이 거래되었고요. 혜태 직원이 허니버터칩을 빼돌려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이쯤 되자 외식업계에서는 허니버터 치킨, 허니버터 프렌치 프라이 등 별의별 제품에 죄다 꿀이랑 버터를 바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박을 친 건 허니버터 아몬드입니다. 아직도 스테디셀러로 남아있죠. 과자 시장에서 허니버터칩이 한 획을 그었다면 라면계에서는 꼭보면이 있습니다. 2011년 KBS 남자의 자격 라면 요리대회에서 이경규씨가 직접 개발하고 팔도가 상품화해 출시한 라면으로 외할머니가 해주던 닭곰탕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죠. 사실 시판되기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꼭보면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판매량 1억 개 돌파. 깔끔하고 칼칼한 닭육수가 사람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거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빨간 국물 1세기였던 라면 업계 전체가 하얀 국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건데요. 오뚜기에서는 기스면, 농심에서는 후루룩 칼국수를 뒤늦게 출시했고요. 꼬꼬면보다 먼저 선보였던 나가사키 짬뽕도 엄청난 반사이익을 누렸습니다. 품절된 꼬꼬면 대신 집어가던 나가사키 짬뽕, 꼬꼬면파와 나가사키파가 갈릴 정도로 두터운 팬층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허니버터칩 한 봉지 사려고 편의점 5군데는 기본으로 돌던 그 시절, 돌아보니 정말 광기였네요.
2015년 대한민국 술판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수나리가 국내 주류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죠. 수나리는 유자 농축액과 유자향을 첨가한 14도의 소주 베이스 칵테일입니다. 소주 특유의 쓴맛과 알코올 향을 줄이고 저렴한 가격에 과일주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인데요. 출시 직후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량이 풀리면 바로 완판되는 일이 되풀이됐고요. 풍기 현상을 빚으면서 소주계의 허니버터칩으로 불렸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2015년 한 해에만 무려 5천만 병 이상이 팔려나갔다는, 특히 여성 소비자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거 소주 맞아? 첫 잔을 들이켜고 깜짝 놀랐던 겨. 소주가 쓰디 쓴 어른의 술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버렸고요. 평소 술을 멀리하던 사람들까지 소주 시장에 들어온 계기가 되었죠. 달달해서 꿀꺽꿀꺽 마시다가 필름이 끊기는 사태도 속출했다고. 그동안 침체됐던 주류 시장에서 모처럼 히트 상품으로 떠오른 수나리, 당연히 비슷한 미투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좋은데이의 과일 맛을 첨가한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 저온주조의 시원블루 시리즈, 특히 하이트 진로에서 선보인 다몽의 이슬이 대박을 치는데요. 재미 좀 봤는지 이후 청포도의 이슬, 복숭아의 이슬, 자두의 이슬, 메로나의 이슬, 아이셔의 이슬까지 뇌절에 뇌절을 거듭했죠. 어느새 알록달록해진 편의점의 소주 코너. 오늘은 복숭아를 마실지 자두를 마실지 선택지가 많아졌는데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도장 깨는 재미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K 과일 소주 붐이 일어났습니다. 과일 소주가 수출 효자 상품이 된 것, 일반 소주에 비해 상큼하고 달달한 맛으로 해외에서 입문용 소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거셌던 과일 소주 붐은 1년 만에 수그러들었습니다. 호기심에 과일 소주를 사 먹어보는 소비자가 점점 줄어들었고요. 너도나도 출시한 탓에 종류가 너무 많아지면서 다시 깔끔한 오리지널 소주로 회귀하는 양상이었죠. 트렌드성이 강해서 주류 제품으로 자리 잡기는 역부족이었다고. 유자, 자몽, 메로나, 아이셔, 우리나라는 뭐 하나 꽂히면 정말 끝장을 보는 것 같네요. 예전엔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하면 어땠나요? 잠깐 쉬고 화장실 다녀오고 음료수 하나 사는 곳 딱 거기까지였죠. 하지만 2010년대 후반 휴게소가 여행의 목적 그 자체가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부 모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 화제가 된 음식 덕분인데요. 다들 아시죠? 소떡, 소떡. 소시지와 떡을 번갈아 꽂고 매콤달콤한 소스를 발라 구워낸 간식. 떡이랑 소시지가 이렇게 잘 어울릴 일이야 싶은 조합인데요. 휴게소에 가면 다들 소떡 하나씩 들고 있었고요. 인증샷은 필수였죠. 뿐만 아니라 이 소떡을 시작으로 휴게소 먹방 문화가 본격화됩니다. 사람들이 휴게소를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명물 음식을 먹으러 일부러 들르는 목적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전국 휴게소 음식 지도를 보면서 도장 깨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넘쳐났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게소 명물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의 말죽거리 소고기국밥, 가마솥에서 48시간 이상 끓여낸 깊고 진한 국물맛. 덕분에 휴게소 국밥계의 레전드로 등극했죠. 망양휴게소의 명품 닭게장, 소종닭에 오가피, 마늘, 생강을 넣고 푹 끓인 국물. 얼큰하면서도 깔끔한 맛으로 특히 해장의 효과가 직방이라고 하죠. 횡성휴게소의 명물 한우떡 더덕 스테이크. 횡성 특산품인 한우와 더덕을 활용한 로컬 푸드로 다진 한우 스테이크 위에 얇게 썬 더덕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곤드레 나물밥까지 세트로 나오는 메뉴이죠. 인삼랜드 휴게소의 안심갈비탕은 큼직한 소갈비에 금산 인삼을 넣어 풍미를 더했습니다. 장거리 운전 후 원기회복을 해주는 메뉴로 유명했죠. 마지막으로 안동휴게소의 간고등어 구이. 지역 특산물 간고등어를 초벌 없이 500도 넘는 화덕에서 즉시 구워 손님상에 내는데요. 겉바속촉이 제대로 살아있고 주물팬에 서빙되어 식사 내내 따뜻함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이거 휴게소 음식 맞아? 싶을 정도로 고퀄리티 메뉴들이 넘쳐나는데요. 고속도로 여행 코스를 짤 때 휴게소 음식 리스트를 먼저 만들었을 정도였다는. 오로지 휴게소 가려고 여행 떠나기 뭔가 낭만이네요. 2010년대 우리나라는 정말 치즈의 진심이었습니다. 음식 위에 살짝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치즈가 음식의 주인공이었는데요.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치즈부터 때려 넣을 정도로 흥행 보증수표였죠. 특히 치즈 등갈비는 2014년 외식업계를 강타한 치즈붐의 시작입니다. 당시만 해도 등갈비란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일반적이었지만요.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 3단계로 나뉘는 특제 매운맛 소스. 여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모짜렐라 치즈를 결합해 기존의 고깃집과 차별화된 한식 퓨전 메뉴로 탄생했습니다. 한국인이 환장하는 매운맛과 치즈가 넘쳐나는 비주얼. 젊은 층에서 핫한 외식 메뉴로 등극했고요. 대학가 골목마다 치즈 등갈비집이 들어섰죠. 치즈가 바글바글 끓는 철판 위에 올라간 매콤한 등갈비. 비닐 장갑을 끼고 치즈에 푹 담갔다가 돌돌 말아 한 입에 쏙 넣으면 되는데요. 고소하고 눅진한 치즈가 얼얼한 매운맛을 제대로 잡아줘서 자꾸만 손이 갔죠. 날치알 주먹밥, 계란찜, 누룽지탕 같은 사이드 메뉴와도 꿀조합을 자랑했다는. 그러나 비교적 비싼 가격과 한정
한정된 연령층, 여기에 낮은 재방문율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2010년대 중반 길거리 간식의 왕자를 차지한 건 명랑 핫도그입니다. 명랑 핫도그를 핫하게 만들어줬던 대표 메뉴는 바로 통 모짜렐라 핫도그. 한입 베어물면 치즈가 끝없이 쭉쭉 늘어나서 치즈 덕후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죠. 명랑 핫도그는 주문 즉시 만들어주는 방식이라 핫도그 치고는 대기 시간이 긴 편이지만요, 그만큼 미리 만들어뒀다가 한 번 더 튀겨주던 핫도그와는 맛 차이가 컸는데요. 치즈 반, 소시지 반 넣은 반반 핫도그도 인기였죠. 치즈하면 응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엄청 맵기로 유명한 국물 떡볶이, 그 매운맛을 잡아주는 구세주가 바로 치즈입니다. 다른 떡볶이는 몰라도 적어도 응떡은 치즈 먹으려고 떡볶이 주문하는 느낌. 그만큼 치즈 추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식어도 굳지도 않고 끝까지 말랑말랑한 식감. 돈만 있으면 2개, 3개씩 추가하고 싶었죠. 심지어 죽에도 치즈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곤죽 낙지 김치죽에 치즈 추가. 처음에는 죽에 무슨 치즈야 싶었지만요, 한 숟갈 뜨면 부드럽게 퍼지는 고소한 치즈, 술술 잘 들어가서 병이 낫는 느낌이었다고. 일단 치즈가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진다는 믿음. 치즈 퍼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었던 기억이 있네요. 2010년대 전국을 뒤흔든 레전드 먹거리 신드롬, 돌아보니 정말 대단했네요. 마무리. 아직 추억의 2000년대 문화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기대해주시 라면 뽑기?